안녕하세요. 기원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좀 아프네요. 많이 그리고 자주 아프네요. 감기에 걸려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약도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잘 쉬고 있어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목이 좀 아프네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비타민C를 제가 잘 먹질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비타민C를 구매를 했어요. 이왕 구매하는 거 잘 알아보고 구매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유튜브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봤었는데 비타민 C가 생각보다 몸에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권장량이 대한민국에서는 60mg 정도라고 하던데, 그런데 그 기준이 만들어진 게 18세기 때 한창 이제 배로 이제 무역을 할 때 그때 괴혈병으로 안에서 이제 고생하던 선원들 그리고 병사들한테 오렌지와 레몬을 먹여보니까 괜찮아졌다더라. 즉, 이 이론은 18세기에서 온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라는 거죠. 요즘 2026년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다가 우연히 어떤 박사님을 알게 되어서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원장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직접 그분께서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직접 본인의 몸을 이용하셔서 비타민 C를 가지고 내 몸에 어떻게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자기 몸을 이용해서 연구를 꽤 오래 해오신 분이셨어요. 연구의 결과는 꽤나 성공적이었고요. 덕분에 이분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비타민C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비타민C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예를 들어서 성인이 하루에 2000mg, 2000mg이면은 대한민국의 현재 권장량인 65mg을 훨씬 뛰어넘은 복용량이죠. 아무튼 그 정도 되는 2000mg의 비타민 C를 이제 섭취를 하면 600mg 정도가 체내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빠져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1000mg을 먹었을 때 300mg만 몸에 흡수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겠죠. 그 말은즉슨 우리가 65mg을 먹으면 하루 권장량이죠. 65mg의 비타민 C를 먹으면 아마 그 중에서는 한 10mg도 안 되는 양의 굉장히 극소량의 비타민 C가 저희 몸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그냥 먹었던 게 그대로 소변과 땀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닐까. 기껏 비타민 C를 사서 먹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비타민 C 3000mg 짜리를 무려 2통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게 한 통에 60포, 그러니까 즉 60일 분량의 2달 분량이죠. 2달 분량의 비타민 C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그래서 2포를 먹었는데요. 2포를 먹었는데 그러면 3000, 6000이죠. 그럼 지금 제 몸에는 총 어, 2000에 600이니까 900이죠. 1800mg의 비타민 C가 지금 제 몸 안에 이제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오늘 하루 그냥 먹은 건데 모르겠어요.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약간 좀 안심이 되네요.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비타민 C를 가지고 내 몸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나 이제 비타민 C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원장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 몇 개가 저에게는 꽤 좋은 지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꽤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꽤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도 운동을 또 헬스를 하러 가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활동량이 굉장히 웬만한 성인들보다는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나서 제 체력을 제대로 보충한답시고 제가 먹는 영양제들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영양제였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아르기닌과 마카를 먹었었는데요. 점점 먹다 보니까 저것도 잘 안 먹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딱히 눈에 띄는 어떤 효과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서. 그리고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공복 상태에 먹어야 되는데, 저는 아침을 이제 챙겨 먹거든요. 헬스를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해 가지고 아르기닌을 챙겨 먹기가 그 시간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르기닌을 잘 안 먹고 마카 정도 먹나? 네, 한 그 정도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도 먹는 영양제는 오메가3. 오메가3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기 위주의,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니까. 근데 또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게 또 영양 쪽으로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서 불균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이제 단순 육류뿐만이 아니라 뭐 생선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단백질을, 다른 종류의 단백질, 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단백질을 섭취를 또 해줘야 이게 영양 밸런스가 맞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기나 계란에서, 혹은 저런 프로틴 쉐이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지금 영상엔 안 보이는 건데, 거기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니까 주로 프로틴을, 단백질을 얻으니까,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커피 마시고 나서 두통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문제인가? 아 그래도 커피 계속 마시고 싶은데.' 했는데 오메가3를 섭취하고 나서부터는 그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아 이게 확실히 내 몸에 뭔가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사이드 이펙트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고 나서 뭐 다음날에 안 마시거나 좀 안 마시고 그러면은 뭐 두통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영양제를 확실히 나한테 맞는 거를 잘 챙겨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비타민 C 3000mg이죠. 저 정도 고용량을 복용하는 그 복용법을 메가도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오늘부터 비타민 C 메가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메가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가 바로 오늘 하루 저에게 벌어졌던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제 곧 대한민국의 설날이라는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설날에 저희 가족들은 아마 15일 날에, 설날 연휴 전이죠. 하루 전에 15일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예정이에요. 뭐 특별한 거 먹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무한리필 고깃집 가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그렇게 나올 것 같네요. 오래간만에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니까 꽤 나쁘지 않고요. 어, 가족이 주는 행복은 확실히 남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사회 활동이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족이 주는, 공동체에서 주는 그 기분은 확실히 다른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느낌과는, 비즈니스적인 그런 느낌과는 굉장히 다르다. 저는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은
저는 가족을 아무래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저도 제 가족을 만들고 싶고요. 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의 책임이 동반된 행동을 해야겠죠? 그렇죠. 책임을 져야겠죠. 저는 어른이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이렇게 제 목소리를 이 영상 안에 담아서 혹, 혹여나 잠자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서 제가 누누이 말해와서 아마 혹시나 저는 제 영상이 영어권에 퍼질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혹시나 저기 한국 분이 혹은 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 분이 이 영상에 말아서 제가 말하는 걸 알아들으셨다면 어, 그냥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영어권에 노출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뭐 오는 한국인들 혹은 뭐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잠을 잘 권리가 있으니까요. 가장 기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수면 욕구.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욕구죠, 욕구. 그 욕구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욕구를 선택을 한 거죠. 굉장히 범위가 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해서 잘 된다면, 그리고 내 채널과 함께 같이 이제 뭐 어떤 기업이든지 단체라든지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면 나도 좋고 저들도 좋고 이렇게 기업도 좋고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다면 굉장히 건전한 소비 생활이 소비 생활은 물론이고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뭐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 스스로가 스스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동시에 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일을 하기가 저는 좀 지루했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저는 조직 생활도 저한테 맞는 조직이라면 조직 생활도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거예요. 이런 간단한 장비들 그리고 이런 간단한 장비들을 가지고 나의 목소리를 이용하고 그리고 AI와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자본이 나에게 굴러 들어온다면 그리고 다른 기회들도 나에게 계속해서 올 수 있다면 나는 그거를 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 끝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하다. 한번 나로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나로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아니지. 저로서 살면서 동시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사용하기 유용한 페르소나도 같이 가지고 가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썩 영달변가는 아니네요, 제가. 그래도 목소리는 좋으니까 혹여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음, 적어도 자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목소리다. 그런 목소리 톤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이제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준다고 하는데 꽤 많은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저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처음에는 뭐 옷을 사야지, 뭐 나한테 뭐 먹을 걸 사야지, 뭐 이런 뭘 살까 했다가 결국에는 그냥 장비 투자를 해야겠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제 목소리를 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비록 스마트폰 카메라지만 적어도 이 스마트폰에서 죄송합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장비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저도 이제 장비가 좋아지면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음질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다려 달라. 그때까지 제가 꾸준히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해보겠다. 저의 일상이 이렇게 충만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요즘 들어서는 '시간이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해지는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난 단순하게 그냥 직장 다니면서 집에 오면 자고 먹고 싸고 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체계적으로 운동도 시작을 했고요. 동시에 이렇게 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확실히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필요해지는 요즘이다. 그리고 제 성향 자체도 점점 안에 있는 것보다 밖을 돌아다니는 걸 이제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선호하는 성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제가 MBTI가 INTJ인데 제 MBTI를 들어보셔도 바로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짐작하시겠지만 사람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예, 제가 가진 MBTI가.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점점 그 성향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내일은 내일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막 회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보니까 직원들 몇몇이 몰래 자기네들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팀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냥 요즘 말은 아니고 아마 옛날 말로 번개 모임이라고 하는데 번개 모임도 아닌가? 아무튼 간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는 말을 어렵게 하는 걸까요?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빨리 고쳐 나가야 되겠어요. 아무튼 간에 내일 회식이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식사하면서 쿠팡 제가 다니는 직장은 쿠팡입니다. 네. 쿠팡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쿠팡 직장 이야기, 직장 내 이야기, 그 안에 있는 다른 직원들 이야기, 그리고 뭐 관리자들 이야기,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뭐 이것저것 하지 않을까. 술도 조금 들어가서 아마 남자들끼리 술 마시는 거 가지고 아마 더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 씨가 쓴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유발 하라리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결국 이제 사람들은 결국 뒷담화를 한다. 그렇게 이제 정보들이 여러 군데로 퍼진다. 근데 그 정보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신경 안 쓴다. 아마 내일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1분 조금 안 남았네요. 오늘은 한 20분짜리만 찍어보려고요. 이게 영상이 사실 그렇게 어떤 거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걸 읽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아직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가 않아서 일단 제가 생각한 건 아까 제가 좀 전에 AI와 협업을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겠다 어쩌겠다 했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한 건 AI에게 책을 쓰게 하고 제가 그걸 읽는 거예요. 한 30분짜리 뭐 길면 1시간짜리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취지는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담고 해도 어쨌든 취지는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쉽게 더 일이 잘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체계가 잡히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정말로
사람이 쓴 책을 광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뭐 물론 저는 영어권에서 활동을 하게 될 유튜버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근데 모르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영어권에서 굳이 한국어로 된 책을 사기 위해서 뭐 저를 통해서 그 책이 뭐 출판사에 있는 책이 외국으로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해외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저기 뭐 대형 출판사에서 저랑 같이 협업할 수도 있는 거고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네요. 뭐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네요. 아무튼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좀 느리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빨리 말한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잠에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